당황을 해서 나도 모르게 조정 서류에 서명까지 하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담당 판사님 또는 조정위원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나 법리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요. 양쪽 당사자는 자기가 주장했던 권리를 일부씩을 양보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신속간이하게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네,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적절히 공평한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조정은 비록 자신의 권리를 일부를 양보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단점과 위험 부담들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성으로는 상대방과 합의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앙금이 적게 남게 되겠죠.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나 이혼이나 상속 분쟁과 같이 분쟁이 끝나고 나서도 원만하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절차의 개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소송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해서 개시가 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소송으로 제기를 했는데 수소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에 의해서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정 신청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민사 사건들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회부 결정에 의한 조정이 더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한 조정도 조정위원회에 의한 결정과 담당 판사님이 직접 처리하는 조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수소법원 담당 판사님이 직접 처리한 조정의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당하는 판사님이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판사님께서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 판결까지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정 중 어느 당사자가 한 주장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원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지만 담당 판사님이 그 주장 또는 기타 발언들을 듣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당 판사님이 이런 쟁점들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위원님들이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차피 응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의견만 들어보고 그냥 조정 안 하고 와도 된다 이렇게 알고 편하게 나갔는데 막상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조정위원님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당황을 해서 나도 모르게 조정 서류에 서명까지 하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양쪽 당사자가 다 어느 정도 일부씩이라도 양보를 해야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느 당사자가 이 소송은 판결까지 가면 내가 무조건 100% 승소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정이 성립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나는 이길 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양보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조정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양쪽에다가 다 재판까지 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당사자에게 이 사건은 재판에 가면 당신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재판으로 가면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죠. 하지만 이쪽 당사자에게 질 확률이 높다 그래놓고 그러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과연? 그렇게 얘기하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될 텐데 저쪽에도 당신의 질 확률이 꽤 있다,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겁을 먹어서 조정위원님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그냥 무턱대고 서명을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잡힌 경우에 미리 저희 일행인한테 이런 점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지더라도 이 정도 범위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조정을 하시더라도 이 이상 양보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선을 정해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가도 막상 법원에서 조정실에 들어가서 조정위원님이 그렇게 겁을 주면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너무 긴장을 하지 말고 사전에 자신이 이제 설정해 놓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 그것들을 잘 인식을 한 상태에서 휘둘리지 말고, 만약에 그 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재판을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법원 담당 판사님이 진행하시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 조정이 결렬됐을 때 나중에 재판을 계속 담당하시고 판결까지 내리실 판사님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 같은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